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정부 재정과 고용에 대한 통계조사의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그 시대에 통계를 산출할 수 있었던 집단들이 어떠한 것을 파악하기를 원하였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통계조사가 있었는가, 그 자체도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통계조사와 그 변천 과정에 대해 비중을 두고 강의하고자 합니다. 재정통계는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했는데 우선 각 시대에 존재한 재정통계를 재정통계의 발자취라는 이름하에 소개합니다. 이 재정통계들은 각 시기 포괄 범위가 달라 이 시점과 비교 가능한 시계열이 아닙니다. 이 재정통계들을 비교 가능한 시계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밀한 용어와 개념을 정립하고 그 용어와 개념에 부합하도록 재정통계들을 가공하여야 합니다. 이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자원의 획득과 사용을 재정이라고 하면 재정통계의 역사는 고대 국가의 성립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은 비교적 초기에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재정통계가 작성되었습니다. 7세기 말 또는 8세기 중엽에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신라 촌랑 문서는 국가가 토지와 인구로부터 소와 말, 뽕나무에 이르기까지 세밀히 조사하였음을 알려줍니다. 대표적으로 1392년에서 1910년까지 존속한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전국의 토지와 인구를 조사하여 양안과 호적을 작성하였으며 각종 물자의 수치와 용도를 규정한 공안과 횡간을 재정 운영에 활용하였습니다. 재정 통계의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재정 운영에 금속화폐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관청과 궁궐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대부분 현물로 수취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재정 통계 작성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17세기 이후 대동법이 시행되고 동전인 상평통보가 통용되어 국가의 현물 수치가 쌀과 포목, 나아가 동전의 수치로 바뀜에 따라 재정 운영에 대한 수량적 파악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이래 부역실총, 탁지 정례, 만기 요람, 육전 조례 등의 재정서가 편찬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재정통계도 작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8세기에 이르면서 재정정보에 대한 수량적 파악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은 틀림없지만 여전히 현물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수 재정기관이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동전의 사용도 제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단일한 회계 단위로 집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장기간 고정되어 경직적이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관심이 중앙재정에 집중되었고 지방재정에 관해서는 중앙에 대한 상납 이외에는 대부분 관행에 맡겨두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파악은 지체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매년 국가재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집계하여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가보개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895년에 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법이 제정되었으며 최초로 동년 4월 이후에 세입 세출 총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보개혁으로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져 모든 조세를 동전과 신식 화폐인 백동화로 수취하고 분산적이었던 재정기관을 탁집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이후 매년 예산이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제도의 수립은 획기적이었지만 재정 운영이 예산을 잘 지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1987년 대한제국 성립 이후 황실재정이 예산제도의 범위 밖에서 확대되어 갔습니다. 지방재정도 예산제도에 제대로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러인전쟁 이후에는 일본인 재정고문에 의해 대한제국의 재정이 장악되고 1908년 황실재정이 국유화되어 황실재정의 독자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등 재정제도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보개혁 이후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재정통계로는 중앙정부의 세입세출 예산소와 조세 수입 실적을 기록한
각세 시립 일람표가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황실 재정을 담당하였던 국내부와 내장만, 그리고 공방에서 작성한 자료들도 다수 남아 있습니다. 러일전쟁 이후에는 재정고문부와 탁지부에 의해 재정자료의 수집과 재정통계의 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물로서 한국재정정리보고, 한국재정시설 강요, 탁지부 통계연보 등이 간행되었습니다. 1906년 통감부 설치 이후에는 통감부 통계연보가 4차까지 발간되었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와 황실의 재정 운영과 관련된 통계의 정리와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재정은 전국 단위로 집계된 통계는 찾기 어렵지만 김태웅의 2012년 연구에 의해 지방재정 제도의 변화 과정이 정리되었습니다.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되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됨으로써 대한제국의 재정은 통감부 재정과 함께 조선 총독부 재정에 통합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재정은 일본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일반 회계와는 별도로 조선 총독부 특별회계로 운영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관할하에 도지방비, 부, 학교비, 학교조합, 면 등의 지방재정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특별회계는 일본 제국의회의 협찬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일본 제국의회에 결산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방재정은 전적으로 조선 총독부 관할하에 운영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기본적인 재정통계는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정에 해당되는 조선 총독부 특별회계와 조선 철도용품 자금 특별회계 등의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지방재정에 해당하는 도지방비, 부, 면, 학교비, 학교조합, 그리고 부로부터 교육재정을 독립시킨 부 제1특별경제와 부 제2 특별경제에 관한 세입세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재정 자료로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정계산서, 지방재정 요람 등이 있습니다. 재정통계는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와 같은 행정통계인 업무통계와 이를 가공하여 재정수지를 파악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한 경제통계인 분석통계로 구분됩니다. 경제통계는 다시 재정분석에 이용하기 위한 재정분석통계와 국민계정을 작성하기 위한 국민계정통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재정통계 중에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1950년대까지는 행정통계만 작성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행정통계는 일본 대장성의 명치대정제정사 제18권과 소화제정사에 부분적으로 정리되어 수록되었습니다. 우명동의 1986년 연구와 1987년 연구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을 성질별로 분류하였으며 김옥권의 1994년 연구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세입 세출 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재정통계는 대부분 1942년과 1943년을 끝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대의비로서 공개되지 않았고 재정통계를 정리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1950년에서 1953년 한국전쟁 직후까지는 재정통계의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은 총독부 관리기구를 바탕으로 통치기구를 점차 한국화하는 한편 필요에 대응하여 법령을 제정하였지만 일제강점기의 재정 관련 법령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재헌헌법의 재정조항에 의하여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재정제도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재정 관련 법령도 1950년 한국전쟁 전까지 새로운 법률로 대체해 나갔습니다. 1950년 한국은행법이 제정되어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이 설립되고 한국은행권이 발행되었습니다. 1951년에는
예산제도를 비롯한 재정 운영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재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정부 수립 초기까지의 재정 통계는 조선은행 조사부에서 1948년에 발간한 조선경제연보와 1949년에 발간한 경제영감, 그리고 산업은행 조사부에서 1955년에 편찬한 한국산업경제 10년사에 간략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 수립 초기의 재정통계에서 1956년이 결락되어 있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1953년까지는 회계연도가 일제강점기와 동일하게 4월부터 잉년 3월까지였지만 1954 회계연도가 4월부터 잉년 6월까지로 1955년 회계연도가 7월부터 잉년 12월까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재정 관련 행정 통계는 재무부, 현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결산개요가 기본 자료입니다. 조세에 관해서는 국세통계연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관해서는 내무부, 현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지방재정영감, 지방세통계연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에 관해서는 문교통계연보가 기본 자료입니다. 이러한 행정통계는 기초자료이지만 그대로는 재정운영의 성과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국민 개정상의 일반 정보와 범위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955년 예산의 재분류를 위한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 제1차 전문가 회의를 계기로 재정통계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1961년 대한민국 정부 결산관계통계 자료가 작성되어 1948년부터 1960년까지의 일반회계 결산총계표, 일반회계 결산순계표, 특별회계와 국채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었습니다. 특히 1959년, 1960년의 세출 결산에 관하여 기능별 분류가 시도되었습니다. 1961년 예산회계법의 제정 이후 중앙정부의 예산 업무는 기획원이, 결산 업무는 재무부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통계는 1968년 지방재정법에 의해 내무부에서 관장하였습니다. 1961년 재무부는 결산 관련 통계 자료를 발간하여 재정통계를 분류하고 1959년 이후에 대해 기능적 분류를 시도하였습니다. 예산회계법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개정과 자본개정으로 개정을 구분하고 세출 항목을 기능별, 성질별로 작성하도록 하여 경제적 분석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MF에서 1972년 재정통계 편람과 1974년 재정통계 요람을 발간한 이후 1976년부터 재무부, 경제기획원, 한국은행 합동으로 IMF 방식의 재정통계 작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7년 IMF 조사단의 방안과 공고에 의거하여 1979년 9월부터 통합재정수지 개념에 입각한 재정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재무부에서 1979년, 1980년에 발간한 한국의 재정통계에 1970년도부터 개편된 재정통계가 수록되었습니다. IMF 재정통계 요람은 1986년에 일부 개정되어 최근까지 재정통계 작성에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의 재정통계는 1995년부터 한국통합재정수지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재정통계는 1970년대부터 결산개요와 같은 행정통계 외에 IMF 방식에 따른 경제통계로서 통합재정통계가 작성되었습니다. 기존 행정통계와의 차이는 예산 밖에 있었던 기금을 포함한 점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을 중앙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차입과 원금 상환 등의 보존 재원 항목을 분리하여 재정수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재정통계는 중앙재정에 대해서만 작성되었는데 2005년부터 중앙재정, 지방정부, 지방교육특별회계까지 포괄한 통합재정이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발표된 자료를 2009년도 한국통합재정수지에
2005년도부터 소급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05년도부터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산에 관하여 총수입, 총지출을 작성하였으며 2010년도부터는 결산에 관해서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재정과 다른 점은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을 종계로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통합재정에서는 수지만 산입됩니다. 2009년도부터는 합계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국가결산보고서가 발간되어 기금별 결산 내역도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재정당국에서 작성하는 재정통계를 한국은행의 일반 정부 통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1986년 재정통계 요람에 따른 재정통계는 금융활동을 제외한 재정기능과 직접 관련된 거래만 포함하고 현금주의 회계 기준에 따랐는데 2001년 재정통계 요람은 일반 정부 부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기준이 발생주의로 바뀌었으며 금융활동과 비영리 공공기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편이 추진되어 2010년도 한국통합재정수지부터는 기존 1986년 재정통계 요람에 따른 통합재정 시계열과 함께 2001년 재정통계 요람에 따른 일반 재정수지를 함께 수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인 KDI를 중심으로 재정통계의 정리가 여러 차례 시도되었습니다. 1983년 재정통계 자료집을 발간한 이후에 1991년, 1994년, 1996년에도 거의 같은 체제로 자료집을 편찬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1991년 KDI에서 편찬한 한국재정 40년사로서 제4권과 제5권의 애권 통계편에 정부 수립 이후 1987년도까지의 재정 통계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최근 2010년 KDI에서 편찬한 한국경제 60년사 제1권은 정부 수립 이후 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을 고찰하는 가운데 1970년대 이후에 주요한 재정 통계를 수록하였습니다. 2012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세제사는 정부 수립 이후 조세 관련 통계를 전자자료로 수록하였습니다. 재정 통계는 주로 재무부와 같은 재정 당국이 작성하였지만 한국은행에서도 국민계정의 작성에 필요한 재정 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의 국민계정은 1957년에 한국은행이 공식 편제기관이 되면서 체계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58년에 유엔의 1953년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1953년에서 1957년도 산업별 국민총생산과 국민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명목, 실질 가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959년에는 분배 국민소득, 일반 정부 수지표, 대외 거래표가 추가로 작성되었습니다. 1968년도 국민소득 연보에는 1953년에서 1967년도에 일반 정부 수지와 지방중앙정부 수지, 일반 정부 소비지출과 부가가치가 수록되었습니다. 1978년부터는 1968년 국민계정체계에 따라서 국민계정 개편을 추진하여 1986년 한국은행 신국민계정에 1980년에서 1985년의 신계열이 수록되었습니다. 재정 관련 통계로는 정부 서비스 생산자 부가가치, 정부 소비지출 목적별, 정부 투입 및 산출 목적별, 일반 정부 지출 목적별, 일반 정부 소득 지출 거래, 일반 정부 자본 조달 거래 등이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계정체계는 1993년에 대폭 개정되고 2008년에 소폭 개정되었는데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2008년 국민계정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에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정통계와 관련된 가장 큰 변화는 일반 정부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과 공기업인 비금융공기업 및 금융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계정을 신규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자에 의해 국민소득 추계에 필요한 재정통계의 작성이 시도되었습니다.
미조구치 도시6기의 1975년 연구는 정부 지출을 정부 소비, 정부의 자본 형성, 공기업을 위한 경영 지출, 다른 정부 및 민간의 이전 지출로 구분하여 국내 총 지출인 GDE의 추계를 위한 재정 지출을 정비하였습니다. 미조구치와 우메무라의 1988년 연구는 기본적인 재정 통계를 정리하고 GDE 추계를 위하여 정부 소비와 정부 자본 형성, 이전 등을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로서 의의가 크지만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업 부분인 철도, 전매, 재신 등의 경상 지출만 분류하였다는 점, 부가가치를 추계하지 않고 정부 소비만 추계하였다는 점, 정비 소비 후 주체의 정부 상품 및 비상품 판매를 차감하지 않는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재호의 2006년 연구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비해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정 계산서를 이용하였습니다. 국내 총생산인 GDP 추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세출을 정부 서비스 생산자와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정부 서비스 생산자의 세출액을 피용자 보수, 중간 소비, 고정자본 형성, 이전, 기타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초 자료를 이용하여 일제강점기 후 정부에 의한 사회간접 자본인 SOC의 투자와 스톡에 대한 추계도 시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고용은 조선총독부 특별통계연보 후 관공리 응급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경우에는 1919년에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바뀌면서 경찰 업무가 도로 이관되어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후 경찰에 수록되었습니다. 병합 직전의 사정은 동갑부 통계연보에서, 지방공무원은 지방재정요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는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기관별 공무원 정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재호의 2016년 연구는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일제강점기 이후 최근까지 공무원의 총수와 구성에 관한 시계열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서 재정통계에는 행정통계, 재정분석통계, 국민계정통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행정통계는 세입, 세출, 예결선 자료를 그대로 따른 것이며 기타는 행정통계를 목적에 따라 재분류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통계는 정부활동 전반을 보관하는 일반회계와 특수한 목적에 따른 활동을 위한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정통계는 정부 소관 부처 업무에 활용하기는 용이하지만 그대로 합산한 총계는 실제의 재정 규모를 부풀리게 되고 재정 수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통계의 세입과 세출에는 보존 수입인 차입 및 전년도 이입과 보존 지출인 원금 상환, 차년도 2월, 그리고 부처 간이나 회계 간 내부 거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총계에서 보존 재원과 내부 거래를 차감한 순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한 이후에는 재정당국에서 회계별로 순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대해서는 총계만 발표하였기 때문에 순계를 추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후 총재정인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플러스 기타 특별회계 플러스 지방재정의 순계는 중앙정부인 총독부 특별회계 플러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계와 지방재정 세출에서 각기 보존지출인 차입금의 원금 상환과 2월금을 차감하여 중앙재정 순계와 지방재정 순계를 구한 다음 지방재정의 내부거래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구하였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해서는 총재정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방재정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방교육특별회계의 순계는 재정당국에서 작성한 중앙정부 통계재정의 일반회계 순계와 특별회계 순계에 새로 추계한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순계를 더한 다음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교육재정 간 내부 거래를 차감하여 구하였습니다. 이상의 방법으로 구한 총재정 규모는 행정자료인 세출자료로부터 직접 추계한 것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 이후부터 재무부나 기획재정부와 같은 재정당국에서
중앙재정에 대하여 통합재정 규모를 추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행정통계나 통합재정의 범위가 국민계정에서 파악하는 일반정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정부는 개별 또는 집합 소비를 위한 비시장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득 및 부를 재분배하는 제도 부문을 의미합니다. 국제비교나 국민계정 작성에는 일반정부가 사용되기 때문에 재정통계로부터 일반정부에 해당하는 부분과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공기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대해서는 양곡관리, 전매사업, 교통사업, 통신사업, 조달,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를 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한 재정통계가 작성되어 있지만 일제강점기의 총독부 특별회계에는 현재의 기업특별회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독부 특별회계를 일반 정부에 해당하는 정부 서비스 생산자와 기업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공기업으로 분할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4년에 국민계정 작성 방법을 2008년 국민계정 체계로 이행하면서 일반 정부 범위에 기업특별회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통합재정에서 기업특별회계를 구분하여 파악하였던 의미는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년에 정부 기업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던 철도와 제신 부문 등이 정부 조직에서 분리됨으로써 기업특별회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구분하는 의미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정통계에서도 기존의 통합재정 계열 외에 일반 정부 계열을 별도로 작성하여 국민계정의 일반 정부와 일치시켰습니다. 2004년 이후 통합재정과 일반 정부의 차이는 통합재정은 금융성 기금과 공공 비영리단체가 제외되어 있는 반면 일반 정부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4년도 예를 들면 1986년 GFS를 준용한 통합재정에는 중앙재정으로서 일반회계 1개, 기업특별회계 13개, 사업성 기금 54개, 기업특별회계 5개, 지방재정으로서 일반회계 243개, 기타 특별회계 1899개, 기금 2378개, 공기업특별회계 254개, 지방교육재정으로서 교육특별회계 17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1년 GFS를 적용하여 작성한 일반 정부에는 앞서 말한 통합재정에 중앙재정은 금융성 기금 9개, 외평기금 1개, 비영리 공공기관 186개가 추가되었으며 지방재정에 비영리 공공기관인 공사, 공단 91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일반 정부의 추계 방법이 변경되었지만 본 통계집에서는 기존 재정통계와 같이 총독부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철도, 제신, 전매를 공기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해방 이후의 통합재정과 일반재정에 근접하는 일제강점기의 재정규모 시계열을 추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정부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행정통계의 세출 항목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분류와 기능적 분류가 대표적입니다. 경제적 분류는 재정활동의 성과를 분석하고 국민계정의 추계에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분류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분류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이후였으며 일반 정부에 대해서는 1970년 이후에 대하여 경제적 분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회계 방법까지 도입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1970년대 이후와 같은 상세한 분류는 곤란하여 비용자 보수, 중간소비, 고정자본 형성, 이전, 기타로 단순하게 분류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일제강점기의 정부 부문의 국민계정 작성에 필요한 부가가치로 비용자 보수 플러스 고정자본 소모, 산출로 부가가치 플러스 중간소비, 최종 소비지출로 총산출, 상품 및 비상품 판매를 추계하였습니다. 기능적 분류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세출액을 재분류한 것입니다. 총독부 특별회계와 해방 후 중앙정부 일반회계에 대해서 재무부의 결산 개요와 한국통합재정수지의 기능적 분류를 준용하였습니다. 크게는 일반, 국방, 교육, 사회, 경제,
지방재정 교부금, 채무상환 및 기타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국방,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 및 지역개발, 오락, 문화, 종교, 연료 및 에너지, 농림, 수산, 수렵,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 및 통신, 기타 경제사업, 지방재정 교부금, 채무상환 및 기타로 분류하였습니다. 중앙재정에 관해서는 1896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하였지만 지방재정에 관해서는 일관된 기준의 적용이 곤란하여 일제강점기는 행정통계의 분류 방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방 후 지방재정은 일반 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기타 경비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방 전후의 자료 사정이 달라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한 총재정의 기능적 분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1970년 이후 일반 정부의 기능적 분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은 해방 후 재정통계의 분류에 따라서 조세, 전매입금, 세외수입, 국공채 및 차입금, 예탁금 및 이자, 원조 및 차관, 이월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본국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재정보조 목적으로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지급되었던 보충금은 원조로 간주하였습니다. 해방 후 지방자치단체 세원은 교부금, 교부세,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교부세와 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사용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며 양여금은 주로 도로 건설을 위하여 지급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지방교육비 특별회계는 지방교육청 산하 초중등교육을 위해서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었습니다. 세입 중에는 조세가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 부담액의 GDP에 대한 비율이 조세 부담률이며 총조세 부담률에 사회 부담금을 더하여 구한 국민 부담액의 GDP에 대한 비율이 국민 부담률입니다. 재정 운영의 성과와 건전성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재정 수지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1950년대부터 중앙정부 일반회계의 재정 수지, 1970년대부터 중앙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합한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가 작성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결산 자료로부터 재정수지를 추계하였습니다. 세입 순계에서 세출 순계를 차감하면 재정수지가 계산되는데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로부터 유입된 보충금, 일반회계 수입금, 대장성 예금부 특별회계 수익금, 금자금 특별회계 수익금을 차감한 재정수지도 구하여 조선총독부 재정이 일본 정부에 의존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차감하고 2003년에서 2006년 공적자금 상환을 가산하여 구한 것입니다. 재정상태의 평가에는 재정수지 외에 정부 채무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재정적자는 국공채 발행이나 차입을 불가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고용에 관해서는 공무원 정원을 소속에 따라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서비스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은 일제강점기의 경우 학교비, 학교조합, 부제1 특별경제, 부제2 특별경제에 소속된 관공리는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집계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국공립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집계하였는데 일부 지방직 교육공무원은 제외하였습니다. 서비스 분류는 앞서 살펴본 세출의 기능적 분류를 원용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관공리는 모두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직급별, 민족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정통계의 연역과 재정통계 정리와 관련된 개념과 용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정리한 표는 6그룹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